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N 공무원 영어 국어 담당 김대웅쌤입니다. 자, 내년도 2025년 영어 국어는, 특히 국어는 전면 개편되는 시험이 됩니다. 피셋 유형의 논리 유형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이 논리에 대한 이론을 빨리 습득하시고 다양한 예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높은 국어 점수를 여러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독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빨리 사고력 독해를 임할 수 있는 공부를 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기납 논증에 대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3번이죠. 7급 피셋 모의평가 2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내용적 부분 4가지가 있죠.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통계적 3단 논법, 유비 추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론 설명에서 이 기납 논증에서 설명한 이 교과서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납 논증의 유형이 4가지가 있죠. 기납적 일반화. 이 기납적 일반화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편적 일반화하고 통계적 일반화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비출이라고 하는 유추, 그 다음에 통계적 3단 논법, 그리고 가설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과서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본 실전 문제는 내용을 몰라도 교과서 내용의 의미를 몰라도 이게 주어진 글하고 선지하고 대응을 시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일단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을 선지와 적용을 시키라는 이야기죠. 자, 1번은요. 여러분들이 연역 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앞에 있는 부분이 이게 전제가 됩니다. 전제. 따라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이게 결론이 되는데 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면은 그것은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근데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타당한 논증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역 추론에서 배운 여기 내용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는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명이라 칩시다. 그 중에서 여행가 음악이죠. 가하는 것은 이거는 ND의 개념이죠. 이게 연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100명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칩시다. 여행은 다 100명 다 좋아한다 칩시다.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70명이라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는 말은 맞죠. 그래서 참이라고 봤을 때.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앞에서 전제에서 공무원 100명 중에서 여행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했으니까 80%를 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거는 바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서 보편적 일반화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보편적 일반화하고 대응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유형 보편적 일반화. 유형 1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들 모두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자, 따라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요거를 대응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요게 유형 1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00명을 조사해보니 그러면 이제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런 말이 되겠죠. 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속성 P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은 유형 1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개체들은 바로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그대로 대응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편적 일반화로 분류된다. 정답이 2번이 되고, 나머지 3, 4, 5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통계적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통계적 일반화로 여기 보셔야 되겠죠. 유형 1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들 가운데 M개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 중 N분의 M이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단 N분의 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그대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가볼까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 했죠. 이게 이제 유형 1에 해당되는 거죠. 유형 1. 그대로 나갔죠? 유형 1. 그 다음에 30%가 그러면
여기서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그렇죠.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그 다음에 운동을 좋아한다. 이게 속성 P가 되는 거죠. 운동을 좋아한다가 이게 속성 P가 되고 30%가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되죠. 그럼 따라서 이 밑에는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 중에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20대 공무원에 했으니까 모든 개체가 나온 게 아니죠. 공무원 전체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통계직 일반으로 분류된다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제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자, 이번에는 이제 선지 4번을 자,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4번에서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 보면 통계적 3단 논법. 유형 1에 속하는 그러면 여기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요거를 이제 유형 1이라고 보시고 n분의 m에서 그러면 95%가 이제 n분의 n이라고 보면 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가 이제 속성 P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개체 알파는 그러면 공무원 값 개체 알파는 유형 1에 속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형 1은 이거죠.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근데 이게 속성 P가 들어가 버렸죠. 이게 여기서도 잘못됐고 따라서 값은 여기서 따라서 다음에는 개체 알파 값은 나왔고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던 공무원. 이거는 이제 유형 1에 들어가는 말이고 여기서 속성 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속성 P는 바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적 3단원법 분류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제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거는 이제 유비추론, 유추를 말했으니까 그럼 유비추론하고 요거하고 대응시켜 보면 되겠죠. 유형 1에 속하는 개체 알파가 속성 P1, P2, P3를 갖고 유형 2에 속하는 개체 베타도 똑같이 속성 P1, P2, P3를 갖는다. 개체 알파가 속성 P를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개체 베타는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대응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그러면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을을 갖다가 이걸 유형 1이라고 봅시다. 그를 복제하여 만든 병은 그럼 복제하여 만든 병은 요거는 유형 2에 보시면 되겠죠. 유전자와 신경 구조가 똑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P1, P2, P3로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결론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살 것이다. 여기서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죠. 또 다른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개체 알파가 속성 P를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개체 알파가 속성 P를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개체 알파는 80세 이상 살 것이라는 그 속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개체 베타는 바로 속성 P4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개체 베타도 또 이제 80 이상 살 것이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유추의 흐름이 맞는 것이죠. 그 최종 정답은 2번이